오늘은 청년들과 또 주거 문제에 있어서 의뢰에 위치해 있는 이 청년 무주택자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집단으로 입당을 하고 또 그중에 비례대표 출마를 또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소경으로서 함께 섰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친구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당사자 청년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일해보겠다는 권지훈과 그의 친구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들의 도전이 우리 정치사의 멋진 장면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권지훈이라고 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당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엘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LH에 사는 사람을 폄하하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쓰이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만 쓰이는 이 엘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지만 주저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그렇게 바라던 임대주택에 당첨되었지만 정작 들어가려 하니 아이가 엘사라 놀림받을까 마음에 걸립니다. 어린 아이들의 놀림이야 어딜 가나 있는 것이지만 그가 특히 미안했던 것은 아이가 겪을 그 놀림이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 겪게 될 길고 긴 차별과 모멸을 벌써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엘사란 말은 한국 사회에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처지가 얼마나 분명하게 구분되는지 초등학교 교실에서조차 보여지는 말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그 말을 듣는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부모인들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특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입자로 살아가는 45%, 대한민국 국민 절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입자로 겪는 차별과 모멸은 단순히 감정적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입주자임에도 입주자 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세입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 계획조차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공인중개소에서 홍보되고 분양주택은 되지만 세입자가 살 주택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어지지 못합니다. 엘사는 바로 그 차별받는 45%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껏 우리 사회는 집을 사야만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급 33만 원을 모아서 5년짜리 주공 아파트를 거쳐 6년째 내 집을 샀던 부모님의 삶은 82년을 저축해야만 가까스로 집을 살 수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집을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35년간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단 1%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을 사게 하는 사회가 아니라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라는 계층화된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어떤 주거 형태든 모멸당하지 않고 삶의 주거 계획을 꾸릴 수 있게 하며 그 자체로 충분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더 이상 미안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사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빌려 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명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 절반이 자신의 이름과 지위를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모님 세대가 그간의 이뤄온 삶의 기준과 노력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역시 개인의 욕망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물려주고자 했던 최선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유산은 값비싼 집이 아니라 모든 주거 형태가 존중받는 사회, 그것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정부의 주거 정책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과 존중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성공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대물림 되어온 불안, 그리고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이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걷어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한 정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패시키지 않고 성공시켜 주거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새로운 사회의 기준을 구축할 초석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집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의 동반자로서 이제껏 현장에서 국민의 손을 맞잡아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45%가 집이 없는 사람임에도 국회의원 중 단 12%만이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입자 문제를 자신의 의제로 다루는 국회의원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입자 의제로 당선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입법 현장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욱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집 없는 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집 없는 사람들의 정치를 시작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21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합니다. 길 위에서 함께 해왔던 집 없는 국민의 삶과 목소리를 이제는 국회를 통해 삶의 변화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제가 입법부에서 일할 수 있게 꼭 도와주십시오. 함께 입당을 결심해 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정치를 손내밀어 맞이해 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을지로위원회 의원 및 당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이미 큰 빚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